중년의 암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지난주 목요일 아침 한 여성이 양치질을 하다가 멈춰졌습니다. 50대 중반, 평생 건강 자신했던 그녀였습니다. 칫솔에 묻은 피를 보며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잇몸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난 석 달이 떠올랐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삼킬 때마다 느껴지던 미세한 불편함, 가끔 쉰 목소리, 모두 감기 기운이라고 환절기라서 그렇다고 넘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작년에 갑상선암 진단받았을 때도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목 한쪽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매일 보던 얼굴인데 왜 몰랐을까요? 손을 대보니 작은 혹이 만져졌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암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는 아닐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지만 중요한 신호들, 그것을 놓치지 않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사라지지 않는 혹과 붓기.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몸 옆에 작은 혹이 만져졌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였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었습니다. 림프절이 부은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혹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았고 더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암이라면 빨리 자랄 텐데 변화가 없으니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 되자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 한 마디 크기가 되었습니다. 만지면 딱딱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면도를 하다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 커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에도 보였습니다. 옷깃으로 가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즉시 조직 검사를 권했습니다. 바늘로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림프종이었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이었습니다. 석 달을 허비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2주일 이상 사라지지 않는 혹은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혹은 더욱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성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작은 혹이라도 사라지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변하는 점과 피부. 한 여성은 등에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그 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이 진해졌습니다. 원래는 연한 갈색이었는데 점점 검어졌습니다. 크기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모양도 불규칙해졌습니다.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번져 보였습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등이라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점 원래 이렇게 껐나 물었습니다. 그제야 거울로 확인해봤습니다.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점 하나로 병원 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서 변하는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두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점에서 가끔 피가 났습니다. 옷에 스치면 따끔했습니다. 가려운 거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봤습니다. 즉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흑색종이었습니다. 피부암 중에서도 악송도가 높은 종류였습니다. 이미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수술로 제거했지만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성은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점 하나가 부끄러워서 생명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점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색깔, 크기, 모양, 경계가 변하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출혈이나 가려움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멈추지 않는 기침과 목소리 변화.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기침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가래는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밤에 심했습니다.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팠습니다. 친구들이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물었습니다. 감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달째 되자 가족들이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단순한 기침으로 큰 병원에 가기가 민망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CT 촬영을 추가로 했습니다. 조직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폐암이었습니다. 오랜 시병 경력이 원인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담배를 끊었지만 이미 손상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의 기침이 경고였는데 무시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병행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2주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성은 후회했습니다.
단순한 기침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경청하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네 번째 신호, 이상한 출혈과 분비물. 한 여성은 생리가 끝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폐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량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속옷에 피가 묻었습니다. 처음에는 치질인가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또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이 조금 많았습니다. 생리가 다시 시작된 건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폐경 후 생리는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폐경 후 출혈은 여러 원인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호르몬 변화일 수도 있고 감염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출혈이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즉시 검사를 권했습니다. 초음파를 했습니다.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결과는 자궁 내막염이었습니다. 다행히 축이었습니다.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폐경 후 출혈은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암의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성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병원을 찾은 것이 현명했습니다. 만약 석 달, 6달을 미뤘으면 손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섯 번째 각성, 내 몸의 신호를 듣는 법.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혹, 변하는 점, 멈추지 않는 기침, 이상한 출혈, 소변과 대변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별일 아닐 거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미룹니다. 그 사이 암은 자라고 퍼집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2주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은 반드시 검사받으라고 권합니다. 특히 50 이후에는 더욱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몸을 관찰하십시오. 매일 거울을 보고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50 이후에는 매년 종합검진이 필수입니다. 셋째, 즉시 행동하십시오.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혹시 사라지지 않는 혹이 있습니까? 변한 점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기침이 있습니까? 이상한 출혈이 있습니까? 소변 색깔이 변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내일 병원을 예약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기원합니다.